안녕하세요. 이번 리뷰는 아이유 이성균 주연의 나의 아저씨 드라마입니다. 남편이 조금 늦게 이 드라마를 챙겨본 뒤 좋은 친구를 찾았다고 하더군요. 이 드라마 극본을 쓴 박혜영 작가를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삶의 시선이 따뜻하지만 반대로 삶의 어두운 면도 부정하지 않는 작가라고 칭찬했습니다. 드라마 대사들, 남자 심리 묘사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남자 작가인 줄 알았는데 여자분이어서 조금 놀랐다나요? 인상도 좋으시네요. 자,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제 목소리를 통해 남편의 리뷰를 시작합니다. 이 드라마의 서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기 남자 삼형제와 아이유 등이 여러 사건들을 통해 삶을 긍정하고 행복한 사람들로 향해 나간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서사와 표지, 사진만 보면 매우 밝은 분위기일 것 같지만 사실 이 드라마는 많이 어두운 편입니다. 특히 주인공 아이유가 여기처럼 환하게 웃는 것이 몇 장면 없을 정도니까요. 거의 대부분 드라마 속 아이유의 모습은 무뚝뚝하고 세상에 온갖 상처받은 얼굴이었습니다. 드라마 속의 그녀의 상황은 그렇게 어두워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최악이었으니 이해는 갑니다. 온갖 고난을 이겨내고 끝내 행복하고 마는 주인공 이야기. 슬슬 이야기가 지루해지죠? 이런 류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아서 흔하다 못해 헛갈릴 정도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드라마를 리뷰하겠다고 생각한 것은 드라마를 보고 가졌던 3가지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3가지 질문. 첫 번째, 용서할 수 있는 사람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두 번째, 인간은 나쁜 유혹을 언제까지나 이겨낼 수 있을까? 세 번째, 꽃과 열매는 아름답고 순수한 땅에서만 맺는 것일까? 용서할 수 있는 사람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인간은 나쁜 유혹을 언제까지나 이겨낼 수 있을까? 꽃과 열매는 아름답고 순수한 땅에서만 맺는 것일까? 박혜영 작가는 드라마를 통해 이 질문의 대답을 어렴풋이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누구를 용서할 것인가? 작가는 용서의 키워드를 미안함에서 찾았습니다. 다시 말해 미안한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용서를 해주었고 미안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끝내 용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잘못은 할 수 있으나 그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망에 없다고 본 것입니다. 사소한 잘못을 저지르는 다른 일반 등장인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궁지에 몰린 이성균을 배신하는 부하 직원 김대리, 이성균 몰래 바람 피웠던 아내 이지아까지 모두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이유가 자신의 범죄 사실을 경찰서에 스스로 알리는 장면과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경찰서 취조실 장면이 매우 좋았는데요. 도준영과 아이유의 상반된 모습이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아이유는 자신이 이성균을 좋아한다고 비웃는 도준영에게 일갈합니다. 네, 박 부장님 좋아해요. 근데요, 당신은 왜 좋아하지 하면서 비웃어요? 자기가 사람 좋아할 때 되게 치사한가 보지? 이때 자기 논리에 무너진 도준영의 얼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용서받지 못한 도준영과 달리 남편 이성균을 크게 배신한 이지아는 용서를 받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기 때문이지요.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도 사과를 했습니다. 이지아가 이성균과 아이유의 문제를 사랑으로 도와주는 장면과 시댁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장면들을 통해 드라마는 미안함에 대한 사과의 표현 방법까지 보여주었네요. 자, 그러면 크게 용서받은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김대리. 직장 남자의 세계에선 바람을 피운 이지아만큼 데미지를 주는 직속 상간에 대해
배신을 한 사람입니다. 이성균이 직장에서 궁지에 몰렸을 때 앞장서서 나쁜 분위기를 만들었었죠. 그러나 김대리도 이지아처럼 금방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성균에게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성심껏 이성균을 도와요. 드라마 마지막 회에 이성균이 독립해서 회사를 차려 나올 때 김대리까지 합류하여 이성균의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장면은 꽤 인상 깊었습니다. 현실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동화 같은 이야기라서 더욱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성균과 이지아의 부부관계도 그렇군요. 현실에선 사람이 이렇게 극적으로 완전히 변하는 건 어려운데 말입니다. 그래서 드라마일까요? 그럼 세 가지 질문 중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은 나쁜 유혹을 언제까지나 이겨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인데요. 유혹 듣기만 해도 설레고 두렵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박혜영 작가는 욕망과 양심 사이에서 항상 양심 쪽으로 기울어서 사는 이성균의 입을 통해 질문의 답을 이야기합니다. 술자리 장면에서 그의 형은 이성균이 살면서 사고 안 칠 줄 알았다고 말하지요. 자기 동생은 유혹에 강한 놈이라고 칭찬하면서 말입니다. 이에 이성균은 그건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유혹에 안 넘어간 건 나를 거기에 빠뜨리게 할 만큼 커다란 유혹이 없었을 뿐이야 라고 덤덤히 말합니다. 이 대답은 단순해 보이지만 많은 뜻이 숨겨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 우리 인간사의 모든 의문을 알려주려는 무대 장치처럼 말입니다. 말도 안 되게 모순적인 여기 세상과 인간에 대해 간략 명료하게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할까요? 이성균의 유혹에 대한 대답은 자신도 욕망과 양심 사이에서 언젠가 욕망의 편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암시처럼 들립니다. 지금까지 생존의 유혹이든 번식의 유혹이든 잘 버텨온 것은 오롯이 상황 탓으로 돌리는데요. 유혹에 빠질 만한 나쁜 상황을 아직 겪지 않았다는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변할 수밖에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전면에 내세워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혹을 완전히 이긴 자는 죽은 자밖에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요. 유혹에 빠질 만한 용기가 없어 이렇게 모범적으로 살고 있다는 뉘앙스도 풍기면서 말입니다. 어쨌든 죽어서야 유혹의 손길을 완전히 벗어나는 게 인간이라고 전제한다면 그때서야 인간을 혐오하지 않으며 덤덤히 바라보게 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가지 질문 중 마지막 질문으로 리뷰를 끝내야겠군요. 꽃과 열매는 아름답고 순수한 땅에서만 맺는 것일까? 여기에 과학적 정답은 당연히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자연은 이미 순수한 것을 싫어한다고 증명되어졌기 때문이지요. 세상과 자연은 순수보다 더럽고 여기저기 섞인 것을 더 좋아하게끔 진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야 면역력도 좋아지고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한 열매가 만들어지니까요. 그것에는 인간이 말하는 아름다움이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뜬금없이 여기 드라마에 왜 순수와 잡종 타령을 하는지 이상하겠지만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보죠. 이성균이 다니는 직장만 좁혀서 바라보면 거기 직장은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일하고 월급을 받아 그들의 생존 생활을 이어가는 거라면 직장은 땅이요 월급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비유로 직장을 바라보면 이성균의 직장은 순수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약간의 곤모술수, 능력 있는 쓰레기와 약간의 능력 있는 잡종들, 약간의 순수함이 잘 어우러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파벌을 만들어 서로 헐뜯고 싸우대는 능력 있는 회사 임원들, 직장 동료와 바람난 유부녀 직원, 사랑이라고는 일도 없어 보이는 직장 분위기, 회사 내에 품행 좋은 사람이 없다고 단정해버리는 윤상무까지 개판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잘 나가고 성장합니다.
문제투성이처럼 보이는 이해사도 순수를 싫어하는 세상을 닮은 것처럼 환경에 잘 적응해서 살아남지요. 문제가 있는 직원들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을 주며 열심히 일하는 과정들이 섞이고 섞여 결과물,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 문제가 있는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열매를 주는 땅인 직장을 혐오하지 않고 자신의 직분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기에 이런 결과가 되었다고 드라마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물통에 발을 담그고 있어도 힘을 내야 하는 이유를 드라마는 그렇게 설명하네요. 그래서 드라마는 해피엔드로 끝나야 합니다. 끝으로 남편이 새로 낸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헛똑똑이 탈출, 마법의 글쓰기. 원래 남편은 서술로 글쓰기를 시작했는데 이번엔 글쓰기 교양서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히 글쓰기 요령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헛똑똑이가 되지 않는 방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자신이 헛똑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고 그것을 탈출하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